예, 기존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올해 정책 세션은 원자력 안전, 국민과 통하다라는 주제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분들께서 원안위의 바람직한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각각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세 분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정책 세션 발표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원안위의 김호철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김호철 위원님께서는 현재 법무법인 한결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시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맡고 계시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공익 활동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작년부터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 국내외 규제 기관을 비교 분석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의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자력 안전 국민과 통하다라는 주제로 오늘 정책 세션을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KTV 라이브 원자력 안전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호철 위원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는 다 잘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준비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 규제 수단들이 제도적으로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다 해도 그것이 각종 원자력 시설과 국민 일상생활에서 현실적으로 잘 작동되어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실행의 법적 주체인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제대로 작동돼야 되겠죠.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과연 원자력 안전 규제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와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의논할 의제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작동하도록 됐는데 위원회의 법적 이사안과 구성에는 몇 차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자력법에 근거해서 1997년에 과기처 장관 소속의 의결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 장관이 단순한 자문기관은 아니지만 독립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도 아니고 원자력을 진흥하는 장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관 정도의 위상을 가졌었습니다. 그 후 원자력 안전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IEA 등 국제기구가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권고를 지속했음에도 분리가 지연되다가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드디어 2011년에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하고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고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낮아져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비전과 주요 임무입니다. 저는 훌륭한 비전과 임무에 고치되어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살피고 또 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비상임위원회의 조직 내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고자 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직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도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와 비상임위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회 정수 9명 중 7명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비상임위원은 조직과 소관 사무에서 투명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위원회 역시 투명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직도만으로는 독임제 장관의 행정각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독립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창설되었음에도 위원회는 대문에 그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관료조직인 행정각부의 문패를 달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은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장담할 자신이 없습니다. 외국은 어떻고 국내의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은 어떻게 표시되고 있는가가 궁금했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 조직도입니다. 상임위원 5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원의 승인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5인의 위원이 구성하는 위원회가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 명확히 표시되고 있습니다. 5인 모두 말씀드린 대로 상원의 승인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프랑스 역시 상임위원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그 아래 표시된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 역시 명확히 표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3명, 상원 의장과 하원 의장이 각 1명씩을 지명합니다. 일본 역시 상임위원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상은 미국과 프랑스와 유사하게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5인의 위원은 양원의 동의를 얻어 총리가 임명합니다. 캐나다는 영구 멤버와 임시 멤버로 구성이 되는데 이 개념은 상임이냐 비상임위원이냐 하는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현재 영구 멤버는 5명, 임시 멤버는 3명인데 이 중 상임위원은 위원장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상임위원입니다. 위원회와 연결되어 있는 상임위원인 상임위원장이 위원회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도를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요. 사무처장은 위원의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CNS와 유사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도입니다. 위원회의 표시는 없어도 7명의 비상임위원이 5명의 상임위원과 함께 표시되어 조직도에 위치하고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조직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위원들, 나아가 위원회 자체가 조직도에 없다는 것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아직도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정체성 내지는 그 사명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상징이 아닐까요? 과거 원자력 진흥을 위한 보조작용에 머물던 원자력 안전 규제를 진흥으로부터 대등하게 독립시켜서 만에 하나라도 있을 원자력 사고 위험을 예측하고 제거하고 예방해서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존에 이바지한다는 조직의 정체성을 살리고 사명을 완수하는데 현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은 과연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저는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위원은 2명의 상임과 7명의 비상임으로 구성됩니다. 2명의 상임위원이 상하 지휘관계에서 사무처를 통솔하면서 행정사무를 비롯한 모든 소관사무의 실무를 챙기므로 위원회 안건의 실질적인 제안자로서 심의 의결에 참여하고 7명의 비상임위원은 원자력 안전 규제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되므로 각자 본업에 종사하면서 회의 일주 전에 안건 자료를 받아보고 심의 의결에 참여합니다. 위원회는 2011년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부 위원들이 적격성에 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일부 위원이 중도 하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현재 사무처장을 겸하는 상임위원과 3명의 비상임위원이 장기 공백 상태입니다. 그 원인을 제공하는 제도적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현재 활동 중인 위원들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 매체에서 원자력 전문성이 없다는 비난의 글이 종종 실리기도 합니다. 출범 8년째를 맞는 위원회의 대외적 위상과 신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합니다. 위원회 소관사무 중 심의의결이 대상이 되는 사무들입니다. 7명의 비상임위원은 이 심의의결 대상 사무에 국한해서 회의를 통해서만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건의 실질적 제안자인 2명의 상임위원은 회의에서는 대등한 지위에 서지만 그 이외의 소관사무의 수행에서는 상하 지휘관계로 일합니다. 이 그림은 원전 운영 허가의 신청에서부터 허가 요건에 대한 심사 및 심의를 거쳐서 운영 허가 의결까지의 절차를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신청자인 사업자와 허가자인 위원회, 그리고 심사를 수탁받아서 심사를 하는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허가 과정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지 보여줍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위원회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심사, 검사, 확인, 점검 및 연구개발 등 중요 업무를 위원회 밖의 킨스에 위탁하고 그 신검사 등 보고서를 받아서 심의 의결합니다. 킨스는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원자력 진흥기관인 과학기술처 산하에 있다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과 관행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인허가 등 각종 처분을 함에 있어서 킨스의 심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동으로 심의 의결의 최종 책임을 지는 위원회 위원들의 안건 이해와 심의 수준이 더욱 높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의 대다수는 비상임 위원입니다. 비상임 위원은 원자력 진흥과 산업으로부터의 위원회 독립을 강화시키고 또 정책의 개방성과 적극성을 높여주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중한 원자력 안전규제 책임을 치밀하게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도 지니고 있습니다. 별도의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위원회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심의 의결에서도 위원들 간의 적극적인 토론을 하기가 어렵고 사무처 또는 킨스가 제시하는 사항을 기반으로 그 당부를 지적하고 보완하는 의견 표명의 수준에 머물기가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의 전문성을 안건에 심도 있게 반영하기 어렵고 또 전문성이 축적, 전승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위원회 안에 별도의 전용 공간도 없이 한 달에 평균 2번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만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긴급 현안 발생 시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사관여가 어렵고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 법규범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추구하고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를 창설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의 대다수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2명의 상임위원 중 1인은 사무처장을 겸직하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실질은 원안위원 중심의 합의제가 아닌 사무처 중심의 독임 관료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사무처 중심위원회는 안전규제의 대다수를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성 심사 결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활성단층 정보도 아직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국토 면적 대비 세계 최고의 원전 밀도를 보이는 국가의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구조로는 참 허약하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견해입니다.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법규범의 취지에 맞게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가 최고의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위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 첫걸음은
다수 상임위원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겨주시죠. 미국 등 3개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들은 아까 보시듯이 전원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고요.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도 전원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 중심 체제의 특징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정체성에 부합하게 위원 중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 및 의결의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여타 소관 사무에 관한 의사결정의 신속성 또 적절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 중심 체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보강 방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말이 전도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 내 보고체계가 복잡해져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비효율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각 상임위원이 전담 규제 분야를 정해서 규제 책임 영역이 중복되지 않게 할 경우에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위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관료화될 우려도 있겠지만은 위원의 임기제와 연임 제한을 두는 현 제도를 유지하고 정원의 일부를 비상임위원으로 두되 전원을 국회 추천으로 임명함으로써 위원 내부의 건설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할 경우에 관료와의 폐단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임위원의 수와 위원회와 사무처의 관계 그리고 위원회의 위상 등에 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그와 연관된 국회 입법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은 최소한 위원회 정수의 과반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규제 대상인 원자력 산업의 규모와 영향력, 보호 대상인 국민 생활의 광범함과 발전 속도, 여기에 따르는 위원회 소관 사무의 광범함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그러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들은 소관 규제 사무를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야 전담 상임위원의 주관 하에 위원회 안건이 충실한 내용으로 제출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심의와 내실 있는 의결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에 대한 집행에서도 위원회 중심의 책임행정으로 나아가서 규제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임위원의 분야별 전담 사무의 예를 한번 제시해 보았는데요. 하나의 실론일 뿐입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보다 정교한 사무분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미 상임위원을 다수로 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률안이 민주당의 유승민 노웅래 의원에 의해서 발의되어 있는 중입니다. 위원회 중심 규제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 사무와 행정 사무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위원회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은 위원회에서 벗어나서 지원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취지 입법안도 이미 국회에서 우원식, 문미옥 등 여러 의원들에 의해서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분리해서 규제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는 원자력 진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로부터 분리해서 창설 당시처럼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는 입법안도 이미 국회에서 문미옥 의원, 유승희 의원 등 여러 의원들에 의해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비상임위원의 비중이 소수가 될 경우에 공무원 지위를 가지는 상임위원과 대등한 관계에서 규제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더욱 높인다는 차원에서 다른 위원회들과 마찬가지로 뇌물 등 일부 범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같은 취지 입법안도 국회에서 발의 중에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안의 개정안을 두고 국내 여타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 구성 현황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개정안이 다른 위원회와 비교할 때 자연스럽고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구조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는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이 비교표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년 4개월 정도의 원자력 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나름 진지하게 느꼈던 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와 개선을 위한 소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입법안들을 볼 때 지금까지 저의 소견이 독단이 아닌 것으로는 여겨집니다. 참가하신 여러분의 고견이 보태어져서 위원회가 법규범위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그 결과 국민의 안전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만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책 세션 발표 첫 번째 우리 김호철 위원님께서 국내외 규제 기관을 비교 분석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호철 위원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